예, 다음은 김건희 구형권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특검 김건희의 징역 15년, 벌금 20억 구형, 통지 시스템 붕괴시켜 내용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말씀하신 대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뉴스 유근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일 오후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건진 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이날 혐의별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공권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의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으로 예상해 마련된 기존 수준과 차원을 크게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런 주장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해를 넘겨 내달 1월 28일에 진행됩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네, 빛의 혁명 1주년, 대한민국을 지켜낸 바로 그 시간, 어제 현장에 국회 앞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여기 김상욱 의원님 그리고 유근윤 기자님 나와 계신데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먼저 의원님 어떠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어제 12월 3일이었는데요. 지금은 12월 4일입니다. 딱 1년 전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침이 올까 했는데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영연벽이 없는 게 감사하죠. 네. 근데 그 1년 전 12월 4일 아침이 생각납니다. 그 폭풍 같았던 밤을 보내고 나서 맞아. 그래도 저희는 본회의장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사실 국회에서 겸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탱크 보내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겸 해제했다 하더라도 제2의 비상겸 다시 해버려도 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겸 해제하고서도 우리가 국회에 다 모여서 그런 돌발 변수 때 끝까지 저항하자 하면서 국회에 다 모여 있었는데, 이제 그 오목한 밤을 지내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국회 본관에 나와서 딱 바라보는데 네. 눈앞에 큰 태극기가 펄럭펄럭 하는데 그 너머에 그 추운 날 시민들께서 밤새 자리를 지켜서 정문 앞에 가득 모여 계셨어요. 네. 저분들이 우리 국회에 있는 우리들을 살렸고 또 맞아. 저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렸고 그 자리에 저도 대한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렸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님. 감사합니다. 네. 그 추운데 어떻게 밤새셨어요? 그때 그 엄청난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바로 독감 걸리고 약 먹고 계속 버텼어요. 그쵸, 엄청 추웠죠. 네. 그 독감 걸리신 덕분에 대한의 민주주의가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아유, 그래서 물론 1년 지난 이 시점에 아쉬운 점 많아요. 저 어제 12월 3일 아침에 눈 뜨면서는 슬펐어요. 1년이 다 됐는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추경호가 풀려나지를 않나.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는 이상한 소리를 하질 않나. 그리고 윤석열은 아직도 선고도 안 받았잖아요.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근데 어젯밤에 시민대행진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하면서 1년 전 그때를 생각하게 됐는데, 대한의 민주주의가 딱 죽게 생겼을 때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셔서 살리신 그날입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계엄군들이 그렇게 기세가 죽었을까요? 또 만약에 시민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국회 본회의장에 본관에 우리가 방송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엄군들이 진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문이나 다른 문으로 들여 오려고 했던 계엄군들의 대다수가 시민들의 발목에 잡혀서 못 들어왔어요. 만약 2배만 더 들어와도
못 막죠. 보좌진들을 몸으로 못 막아요. 근데 대부분 못 들어오고 일부만 담타 넘어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도 내 동료들은 밖에 있는데 생각하면서 힘이 빠지고 기세가 꺾이고 또 수가 일단 얼마 안 되니까 막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한들 탱크로 밀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쵸? 장가차도 있었고. 또 우리가 계엄 해제한 걸 윤석열이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답이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계엄 해제한 걸 윤석열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한 4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리고 제2비상계엄으로 못 가고 탱크로 못 밀어붙인 이유는 시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그 단호한 저항과 의지를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시계를 되돌려서 87년 헌법이 제정될 때로 되돌아가 보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7년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전두환으로부터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 국민에서 일어났잖아요. 일부 구구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두환이 시혜적으로 87년 헌법을 허락한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전두환은 군을 동원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학살을 해서라도 막을 보겠습니다. 광주 학살을 저지른 사람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못했어요. 왜? 시민들이 너무 강하게 거색이 일어나서 그때 뭐 자료들을 보면 경찰이 체류탄을 다 쏘고 경찰력을 다 동원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나선다 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미국도 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 내려가라. 그래서 군도 안 도와주고 미국도 등 돌렸고 경찰도 손 놔버리는 상황에서 전두환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87년 헌법이 위대한 것이 시민혁명으로 쟁취해낸 헌법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고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그 헌법의 1조 1항이 우리 시민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되찾았다는 뜻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는 겁니다. 그걸 작년 오늘 다시 지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삼 너무 참 감동적인 그런 날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질문 드릴 텐데 아무래도 어제 국회 앞에 응원복이 있고 빛의 혁명이 있고 드디어 민주주의 회복의 힘을 보여줬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건 특검, 김건희 처단, 윤석열 처단 이런 거일 텐데 현장 취재 기자로서 지금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결심 공판이 진행된 이제 오전 10시 10분서부터 이제 특검이 구형을 마친 이제 10시 오후 6시 반까지 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은 진짜 정말 긴장감이 굉장히 감도는 상태였어요. 네. 아무래도 현재 비상계엄의 그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 김건희 씨가 그쵸. 또 특검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 위에, 법 밖에 있었던 김건희 씨인데 네. 이제 처음으로 법대 앞에서 결심 공판을 이제 받게 된 거였거든요. 네. 또 김건희 특검이 그간 수사를 해왔던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라 양측 모두 다 정말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있는지 이제 1년이 딱 지난 날이라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 현장에 참여했던 기자들 모두가 어깨에 되게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공판이 언론에 공개는 안 됐잖아요. 가장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게 김건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어떤 태도였을까, 어떤 눈빛이었을까 이런 좀 생생한 이야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김건희 씨는 이제 어제 오전과 오후 재판장에 들어설 때 모두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었고 또 이제 검은색 코트와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는 이제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들을 이제 고려해서 30초 정도 공판 개시 전에 사진 촬영을 이제 허가를 해줬거든요. 네. 다만 특검 측이 이제 피고인 신문에 한해 이제 재판 중계를 신청했는데 그거는 포괄적 진술 거부를 했어요, 김건희 씨가. 그래서 그거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뭐 긴장감이 또 얼마나 팽팽을 했냐면 김 씨가 포괄적 진술 거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특검 측이 그래서 신문을 못 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답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특검 측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론을 하면서 왜 여기는 대답을 하고 여긴 대답을 하지 않느냐. 선택적 답변이었군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잠시 소란이 있기도 있었군요. 했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네,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를 했는데 각 혐의 핵심 쟁점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건입니다. 쟁점은 김건희 씨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주가 조작임을 인지하고 계좌를 빌려주는 등 개입을 했냐는 겁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이를 알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해서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봤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와 공모를 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략 공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여기서 특검은 김 씨가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씨 여론조사가 잘 나오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등 오히려 주도적인 위치에서 지시를 했다고 봤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서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목걸이 등 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이제 징역 15년, 어떻게 한덕수랑 이렇게 똑같은지 그것도 참 경이로운데 벌금 20억 원 그리고 9억 4천여만 원의 추징 구형했잖아요. 구형량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왜 15년밖에 안 되느냐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김건희의 모든 죄가 이번에 다 기소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수사 중인 것이 1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 정말 많죠. 정말 많다. 파도 끝이 없어요. 근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어디가 끝일런지. 이 정도면 전담 수사청이 필요할 정도가 아닌가? 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 죄가 많으면은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중에 한 3개 혐의 정도만 이번에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15년 구형에 보면 2가지 범죄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4년 구형,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본시장법 위반 11년 구형 이렇게 해서 이제 15년이 된 건데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서희건설, 그라프 목걸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아직 기소 전 단계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에 기소된 사안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이잖아요. 우선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참 오래 걸렸구나. 그렇죠. 이거 언제적 얘기지? 음, 정말 오래 걸렸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김건희를 처벌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누군가는 어떤 검사님은 이게 잘못되었다. 김건희가 죄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안 한 거잖아요.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나오겠지만 거기까지 조사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국가기강이 바로 서고 검사들도 다음에 유사한 유혹을 받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건지라는 생각까지 좀 이어졌는데 그것도 별개의 범죄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죠?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아마 윤석열이겠지만 네, 죄가 있는 걸 알고도 눈을 감은 검사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와 검사장이었던 사람들에 네, 대해서도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놓치면 안 되는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우선은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이렇게 11년씩 구형하는 경우가 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보긴 답답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구형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이례적으로. 그것이 이제 공모관계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뭐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예. 우리 일반 시민 상식으로는 공모관계가 충분하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간 것 같아요. 관련된 증거들도 제법 이제 모인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김건희 씨 태도에 대한 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무엇보다 15년 구형인데도 헛웃음을 그렇습니다. 지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억울한 점이 많다라고 말을 시작을 했는데요. 특검이 특히 15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많다고 헛웃음을 좀 짓는 거에서 다들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과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앞서 특검에 첫 소환될 때도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좀 같은 결로 보여졌긴 했거든요. 네. 어쨌든 뭐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제 반성의 메시지,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국 김건희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는 공범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 공범이 아니니까 공범이 아닌데 무리하게 공범으로 만들어갔다는 건데 대법원에서 기존에 뭐 이 자본시장법 관련된 판례들을 보면은 뭐 직간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금전이나 계좌를 제공하거나 또는 범행을 인식 승인하거나 행위 결과를 공유하면 공범으로 받습니다. 한 예로 불법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불법 도박장을 할 때 음. 불법 도박장 경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도박장 경영 자금 1억 원을 주면 공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계좌도 제공하고 또 거래 승인하고 보면 또 다 몰아져서 이루어졌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 범행 전반을 다 알고 있었다는 전반적인 증거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묵시적 공범도 공범이죠.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가중처벌 사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음. 일단 은폐 시도가 있었고요. 김건희의 사회적 힘, 책임, 역할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참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윤석열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죠.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특검이 진행되고 또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저도 놀라고 있어요. 이 정도였단 말인가? 이 정도였단 말인가? 정말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하듯이 네.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김건희였지 않습니까? 네. 마리오네트처럼 조종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하면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보면 제일 나쁜 사람들이 좀 약간 이런 사람들이야. 보면 책임을 안 지려고 남을 앞방 세우고요.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이익은 자기가 다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흑막이죠.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언더찌는 얘기도 했는데 보면 절대 어떤 공식적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지려는 않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요. 민주당 내부에도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제가 제보 아직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아직 적응 중이라서. 적응 중이라. 근데 네. 그런 세력들은 상당히 위험한 세력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세력이고 책임을 안 지고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나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권한을 주는 것은 잘못됐을 때 책임까지 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출직 선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말이 자꾸 딴 데 새서 죄송한데 지방선거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자꾸 또 생각이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으로 누군가 나오잖아요. 그 네. 뒤에 또 누가 숨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내세워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취하려고 사실은 흑막처럼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김건희가 딱 그런 거죠. 윤석열을 내세워서 책임 윤석열로 넘기고 본인은 권한만 다 누리려고 했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김건희 문제 나왔으니까요. 네,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김건희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소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기자님 좀 짚어주겠어요? 네, 오늘은 고가 물품, 명품 수수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매간 매직 의혹인데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정말 고가의 명품을 받고 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챙겨줬다든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 거부기를 받고 이제 공직 임명 청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또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는 5천만 원 상당의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박성재 전 장관 오늘 함께 소환될 예정이잖아요, 기자님. 그래서 이번 소환에서 어떤 것이 핵심 쟁점으로 좀 조사될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내란 특검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서 소환을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여기에도 김건희 씨가 놀랍게도 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 등 자신부터 뭐 또 수사할 전담 수사팀 구성 관련해서도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김 씨에게 받은 텔레그램 내용, 윤석열 씨 부부 요구에 따라 검찰 인사를 교체했는지, 또 수사 결과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성재와 이제 문자도 주고받고 실질적인 뭐 nothing is everything 뭐 전부였던 김건희인데 비상계엄 1년 만에 열린 결심이었고요. 특검은 김건희 15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1심 선고 전망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질문 훅 들어온 게 계속 머리에 남아요. 민주당에는 흑막이 없느냐 뒤에서.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까? 아니요,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네. 머리가 막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네. 누구지? 찾아야 되네? 있나? 제가 열심히 찾아볼게요. 몇 가지 생각들은 떠오르는데 정리는 아직 안 떠오르시면 돼서.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정리해서 얘기하시면 정리해서 저는 은행에 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고, 특히 정치 영역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또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도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책임을 지라는 건데, 뒤에 숨어서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그 정치인들을 조종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그건 민주주의의 큰 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망가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도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 그런 세력이 어디 있는지 늘 우리 스스로 건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질문 딱 받고 아차, 더 되돌아보고 더 예민하게 봐야겠다. 그게 12.3 내란을 종식시킨 의미를 지켜가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데, 저도 더 두 눈 부릅뜨고 잘 한번 찾아보고 그런 부분 보이면 열심히 바로잡기 위한 노력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고요. 네. 질문이 뭐였죠? 네, 1심 선고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징역 15년 구형했잖아요. 근데 네. 가장 궁금한 거는 1심 선고 전망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1심 선고 전망. 글쎄요. 지금 저는 생각하기에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따로 판단되고, 또 이제 자본시장법 따로 판단되는데, 정치자금법도 너무 죄질이 나쁘고요. 자본시장법도 죄질이 나쁘고요. 특히 나쁜 죄질은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데 그게 말이 돼요? 자기가 피의자인데 그 수사기관에 자기 법무부 장관 불러서 야, 내 사건 어떻게 돼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일반 사건 같으면 검사나 부장검사 만나서 접촉 시도하면 엄청 가중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죄질이 너무 나쁘잖아요.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밑에 사람 부리듯이 했잖아요. 권한도 없는 사람이. 네.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당연히 가중처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고량 뭐 정확한 몇 년까지는 예상이 힘들지만 중형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후속 수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겠죠. 기소 올라가는데, 네. 근데 좀 문득 그 생각했어요. 우리 피고인이 좀 많이 괴로운 장면이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병 앞에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개씩 딴 이래 올라가면 피고인이 훨씬 괴로워요. 지금 딱 그 장면으로 본의 아니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김건희가 수사협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긴 한데, 김건희가 수사협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더 괴로운 상황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심판의 시간이잖아요. 이제 김건희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특검에서 평가를 했고, 배현진 의원 또한 어자에 앉은 천박한 김건희라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전 국민들 다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의원님, 유근용 기자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